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년대담 형식의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을 2년 늦추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만나 이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막판 협의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광주광역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의 냉동창고에서도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로 65명을 태우고 가던 러시아 수송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일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흉악범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 당시의 실물이 담긴 이 머그샷을 촬영하고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노하린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 당시 경찰이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모습을 공개했지만 실물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도 증명사진이 공개돼 실물과 달라 동창들도 못 알아봤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피의자 체포 직후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전직 대통령도 경찰에 체포되면 예외 없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하는데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명 머그샷 공개법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는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촬영된 사진을 피의자 공개 없이 공개할 수 있고 살인과 성폭력 등에 한정됐던 공개 대상 범죄도 마약과 아동 성범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도 혐의가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어젯밤 광주광역시 쌍촌동의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남 창원의 냉동창고에서도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까맣게 타버린 방 안을 소방대원들이 살피고 경찰은 대문 앞 폴리스라인을 설치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광주광역시 쌍촌동의 한 주택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5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7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송 중에 아마 CPR에 온 것 같고요. 병원에 가서 약간 호흡이 돌아오셔가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차량 앞좌석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9시 45분쯤 경기 광주시 역동사거리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6시 20분쯤엔 경남 창원의 한 냉동창고에서도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한 동이 모두 타고 다른 동도 일부 손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인질 교환을 위해 우크라이나 포로 65명을 태우고 가던 러시아 수송기가 격추돼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무기를 실은 수송기를 격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가 저공 비행을 하더니 이내 폭발해 불길과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폭발한 항공기는 동체가 찢겨 잔해로 남았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인 벨고로드에서 러시아 수송기가 격추돼 폭발했습니다. Через улицу нашу, туда дальше немножко. И спереди огонь горит. И потом, вот там взорвался где-то за лесом, черный дым был, нам тут видать. 해당 수송기에는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승무원 등 모두 7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사망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포로 교환을 위해 이동 중 우크라이나가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Вместо того, чтобы этот обмен состоялся,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из района Харь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нанесла зенитными ракетами удар по этому самолету, который стал фатальным. 우크라이나는 수송기 격추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송기에 타고 있었던 게 포로라는 증거는 없다며 자신들이 격추한 수송기에는 러시아 무기가 실려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달 초 각각 200명 이상의 포로를 교환한 바 있으며 수송기가 격추된 날도 포로 교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을 2년 늦추는 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굳은 표정을 지은 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나치던 홍 원내대표는 뒤늦게 김 회장을 발견하곤 악수를 나눕니다. 일찍 오셨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적용 예정이라 이 법을 늦추려면 오늘 본회의가 데드라인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쟁점은 결국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예산 증액은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 여부도 관심인데 일단 민주당은 오늘 표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찬성 의견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걸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인 가운데 거부권이 행사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오늘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씨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임 씨는 김 씨에게 4억 원을, 류 씨에게 3억여 원을 각각 받아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조 1위에 오를 경우 일본과 16강에서 격돌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는 화재 원인을 밝히는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인들은 시장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의 목소리를 김영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불이 난 서천 특화시장 바로 옆에 있는 생성 건조장입니다. 당시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이 건조장 앞까지 밀려들었지만 가까스로 화마를 피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진열된 생선마다 검은재가 묻어납니다. 비닐 다 쳐서 내장 다 빼서
말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도 못 쓰게 생겼어요.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생계도 막막하고 큰일 났어요. 화재 현장에서 불이 붙은 수조 차량을 빼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매를 내려고 했는데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식 같은 물고기인데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삶의 터전이었던 상인들은 생계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도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 장사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액수로 1억 원대가 넘어가는데 평생을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조금 해서 모아는 전 재산이 거기가 들어가 있는데 금방 가게만 마련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시장에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 감식반은 발화 지점인 수산동 1층 점포 인근의 전선시설과 소화 설비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무려 37km를 역주행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승용차는 택시였는데요. 무려 대구에서 경주까지 역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심우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찰차 한 대가 비상회차로를 돌더니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반대편 경주 부근에선 경찰차가 고속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다른 차의 속도를 늦춥니다. 이른바 트랙픽 브레이크가 성공하면서 화물차 한 대는 도로 전체를 가로질러 세워졌고 다른 한 대는 갓길까지 틀어막았습니다. 다시 부산 방향. 회차로를 넘어 역주행으로 달리던 경찰차 앞에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황급히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화물차들이 도로를 막은 곳과는 불과 100m 남짓. 하마터면 정면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입니다. 워낙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따라가고 있었어요. 팔 저으면서 이제 속도를 쳤죠. 속도를 트레일러를 세워가지고 운전자들 다 하차시켜가지고 갓길로 다 유도하고. 대구 혁신도시에서 경주 터널 앞까지 37km를 역주행한 건 음주운전도 마약운전도 아닌 영업용 택시였습니다. 택시는 목적지인 경북 영천과 다른 방향으로 가다 반대 방향이라는 손님 말에 고속도로에서 그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의로 역주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의 실수로 확인될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에 불과합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경찰이 국내에서 활동하던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해 2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수사로 이들과 연계된 해외 조직과 윗선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화단 뒤편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땅속에 묻힌 풍선 안에서 절연 테이프로 감싸진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마약을 묻은 유통책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조사 끝에 텔레그램 채널에 기반을 둔 복수의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텔레그램의 마약 판매글을 본 구매자들이 안내된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보내면 마약을 숨겨둔 곳을 전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역추적을 거듭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 퍼져 있던 유통책들을 검거했고 피의자 대부분이 20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어린이 놀이터나 화장실 변기 뒤편 등에 마약을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5kg 상당의 필로폰과 코카인, 합성 대마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마약을 유통시킨 조직원 24명을 지난 12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해당 조직의 윗선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인터폴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마약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웃는가 하면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환 기자입니다. 인도로 돌진한 상태로 멈춰있는 한 차량. 비틀거리며 자리를 뜬 운전자는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가 체포됩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일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며 마약성 약물을 투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28살 신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구호 요청을 하려 이동한 거라며 도주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에게 막 구호 조치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법원은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신 씨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오히려 자리를 떴다며 도주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 당시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웃고 반성은커녕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최근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과 현장에서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시도 같은 부분들도 모두 인정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서 신 씨에게 마약성 약물을 투여하고 다른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연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 기억하시죠? 법원에선 무려 21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뉘우치는 것처럼 하더니 뒤에선 억지로 반성문을 썼다고 아버지에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유정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새로운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할 때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에서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냈다고 말합니다. 또 할아버지에겐 경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21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해놓고 뒤에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다른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가명 사유를 고민하는 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서 그 모습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부분은 다 조작된 거예요. 전혀 반성이나 그런 의미가 없어요. 검찰은 새 녹취록을 근거로 1심 때와 같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녹취록이 가족 간 사적 대화인 만큼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시의원들을 격려한다며 100달러가 든 돈봉투를 전달한 강수연 경기도 양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또다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수연 양주시장은 지난해 8월 시의원 8명을 포함해 20명에게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해외 연수를 가는 시의원을 격려한다며 1인당 100달러씩 모두 2,000달러를 줬습니다. 모처럼 가는 거고 처음 가는 거고 해서 같이들 저녁에 차라도 한잔하래서 그걸 사실 줬던 건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 시장이 수사 대상이 된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강 시장은 2022년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점에서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직자 윤리에 관한 죄잖아요. 동정 이전 정과가 충분히 방영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한 강 시장 외에도 시의원 등 관련자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일본에서 지상파 방송 황금 시간대 드라마에 사상 최초로 한국 배우가 주연으로 발탁돼 화제입니다. 일본 민영방송 TBS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영되는 아이러브유의 첫 회가 지난 23일에 방송됐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연은 우리나라 배우 최종엽, 그리고 여주인공은 일본 배우 니카이도 후미가 맡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비빔밥, 라볶이 등에 푹 빠진 여주인공이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극중 윤태호 역의 최종엽 씨는 한국어를 중얼거리며 한글이 쓰인 물건을 종종 들고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한류의 인기가 절정을 달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가 K-팝에 이어서 새로운 일본 드라마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네요. 가수 겸 배우 제니퍼 로페즈가 7,000장의 진짜 장미 꽃잎으로 만들어진 코트를 입고 파리의 한 패션쇼에 등장했습니다. 파격적인 패션과 독특한 모양의 선글라스까지 소화하며 남다른 카리스마를 선보였는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된 이 모습에 수많은 누리꾼들은 관심을 드러내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트를 칭찬하는 이들은 향수가 필요 없는 환상적인 코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이기적인 코트라는 지적도 있었다고요. 그동안 파격적인 스타일링을 여러 선보이며 화제의 중심에 섰던 제니퍼 로페즈. 이번 패션쇼에서도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그녀만의 패션을 보여준 것 같네요. 시카고에 새로 떠오르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 난 쥐 모양 구멍입니다. 시카고 레톨로 알려진 이 장소, 로스코 빌리지의 한 도로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달 초 지역 예술가인 윈슬로 듀메인 씨가 SNS에 사진과 함께 시카고에 왔다면 시카고 레토를 순례해야 한다고 글을 올리자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며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는데요. 구멍에 치즈나 꽃을 놓거나 행운의 동전을 넣는 등 애정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요. 시카고는 쥐가 많아 악명이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반전시킬 만한 유쾌한 장소가 생길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열흘 만에 이번엔 순항미사일로 도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에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군에 포착된 건 4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2일 시험 발사한 전략 순항미사일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화살 1, 2형으로 추정됩니다.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됐습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가 짧지 않고 지상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고도와 속도로 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팔자형 비행 궤도로 요격망을 피해 지휘소와 기지 등 주요 군사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 위협적입니다. 화살 순항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의 실전 운영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훈련 차원의 발사로 보여집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의 첫 시험 발사를 어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이라며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은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 정세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 입장이 바뀌었냐는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동안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했다며 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진 다음 날 한동훈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말을 아낀 건데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내비쳤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함정이자 계획된 것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입장을 자제한 한 위원장은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행보와 20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지만 청년들에겐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당내 혼란은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김 여사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김 여사 본인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함께한 소위 화해 행보에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국민을 배경으로 갈등 봉합쇼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튿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수해 지원 활동을 갖다 비가 더 오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일화까지 거론하며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봉합된 갈등도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명품백과 관련돼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과는 기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며 정치쇼 지적을 반박하고 국민 고통 앞에 멈춰야 할 정쟁을 민주당이 키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대책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문제 삼겠다는 계획인데 총선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 갈등의 출구 전략으로 사천 논란이 불거진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 의원의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지난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의 발언을 사과한 뒤 지금까지 침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비대위원직 사퇴를 출구 전략으로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의원은 MBN 취재진에 사퇴 의사가 없다며 오늘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 의원 사퇴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출마할 서울 마포을과 인천 계양을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의원을 경선에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예비 후보 등록되고 등록을 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겠지만 기본이 이제 경선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면 돌파의 뜻을 밝히면서 공천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당내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 분위기, 국회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서영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 기자, 일단 이 대통령실이 이번 충돌 사태 수습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법도 추진 중이라면서요.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여권 내 갈등으로까지 번진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다만 기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기자회견 형식보다는 특정 언론사와의 신년 대담 인터뷰를 통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사과 메시지보다는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를 하게 되면 자칫 야당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크기 때문인데요. 대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김 여사가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도 이제 좀 잘 수습을 해야 할 텐데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일정이나 계획이 있나요? 네, 두 사람의 그 열차 회동으로 현재 얼어붙었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풀린 상황입니다. 네. 대화를 나눌 여건이 조성된 만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회동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크게 입장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그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나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모두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과 만남 후 바로 입장을 바꾸면 윤석열 아바타,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올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야당에선 한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두고 90도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90도로 허리 꺾인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날 때와 대학생 간담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원래 누구에게나 이렇게 인사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한 90도 인사도 특별한 게 없고 입장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사퇴 압박을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나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압박을 좀 버티지 못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충돌로 여권이 분열하게 되면 총선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서서 갈등 봉합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 비대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전국 신년 인사회를 돌면서 지지 여론을 확인해왔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 내에서 이미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명타가 됐던 LH 사태 최초 폭로자가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당내 친명, 친문 세력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의혹을 최초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가 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LH 투기 사태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묘한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버블이 심각했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돼 있던 상황인데 공직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된다. 친문 패권주의를 주장하며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복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친문계의 시각도 곱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정권이 바뀌길 바랬는데 반문의 상징이었던 데다 만약에 이 전 의원이 친문 현역 지역구 출마에 나선다면 당내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이 대표 최측근인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애초 검증 신청까지 냈던 서울 동작을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까지 지낸 도종환 의원 지역구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선 후퇴하라며 친문계를 겨냥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제3지대에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하며 첫 번째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빅텐트 구성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인데 통합을 바라보는 이낙연, 이준석 대표 사이 온도차는 여전합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제3지대 통합의 첫 물꼬를 튼 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입니다.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을 당명으로 하고 한국의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 다른 세력과의 연대는 불투명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 3인방의 미래대연합 간 통합은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지만 두 축인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사이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 대표는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는 세력과는 연대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빅텐트 구성 시기나 방식만 주목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세력이 모이냐보다는 결국에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미래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반면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른바 그 2개 또는 3개 이렇게 묶어지는 걸 중텐트라고 부르대요. 중텐트를 통해서 빅텐트로 가는 걸 찬성한다. 제3지대 내 첫 통합이 예상보다 빨리 성사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온도차 극복이 빅텐트 현실화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앞으로 1년 동안의 물가 전망.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설 차례상 차리는 비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입니다. 장날이라 식료품 사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제수용품 중심으로 장을 봐보겠습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삼색나물과 닭 한 마리. 전과 떡국에 넣을 고기를 담았습니다. 문제는 과일. 사과와 배를 담으니 장바구니뿐 아니라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5개면은 25,000원. 어우 비싸다. 여기 사과 작년보다 좀 많이 뛰었죠? 뛰었어요. 뛰고 뭐 꽃필 때 냉해 입어가지고 꽃이 떨어지면 사과가 안 달리잖아. 10가지 정도 제수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봤는데요. 이것만 해도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전통시장도 이 정도다 보니 대형마트에선 물건을 담기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이거를 지금 집을까 말까 막 그러는 게 많아요.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에서 사면 28만 원, 대형마트에선 38만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제수용품에 빠지지 않는 사과와 배 등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하면서 전반적인 차례상 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정부기관에선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을 34만 원으로 민간기관보다 낮게 보긴 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엔 역시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업체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 14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고 지급기일이 변경된 현장 50곳, 결제수단이 어음으로 변경된 12곳 등 총 92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태영건설 말고도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환수된 화폐 중 찢어지거나 오염된 화폐가 4억 8,300여만 장, 액수로는 3조 8,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재작년보다 17% 증가했는데 화폐를 이어붙이면 경부고속도로 76번을 왕복하고 높이로는 에베레스트 산의 16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상거래 회복으로 화폐 환수 경로가 정상화됐고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환수 금액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땅값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은 0.82% 올랐는데 재작년보다 1.91%포인트 줄었고 2021년에 비해선 3.35%포인트 줄었습니다. 전국에서는 세종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제주도는 유일하게 땅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겉보기엔 꽁꽁 언 것 같은 연못이다 저수지. 마음 놓고 올라섰다가 살얼음이 깨지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순간이 있죠.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황급히 달려가는 영상 속에 긴박감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미국 아칸소주 존스버러 한 경찰관의 보디캠에 담긴 화면인데요. 울타리를 넘어 꽁꽁 언 연못에 도착한 경찰관. 차가운 얼음 위를 양손으로 짚어가며 연못 안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울먹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연못에 얼음이 깨지면서 고립된 아이를 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연신 아이를 안심시키는 한편 빠르게 움직인 손 덕분에 결국 무사히 아이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신속한 경찰의 대처 덕에 큰 사고는 면했지만 겨울철 강가와 연못에선 늘 주의해야겠죠. 한류 열풍인 필리핀에선 한류 배우나 가수 못지않게 사랑받는 한류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인데요. 여자 소프트 테니스 팀과의 교류로 K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서로 다른 유니폼의 두 선수가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펼치고 서로를 격려하는 하이파이브도 나눕니다. DGB 대구은행 여성 소프트 테니스 팀과 필리핀 국가대표 소프트 테니스 팀의 합동훈련 현장입니다. 소프트 테니스는 말랑한 고무공을 사용하는 테니스인데 최근 필리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구은행 팀과 함께 훈련한 필리핀 국가대표팀이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따냈기 때문입니다. We don't have that if Dagubank is not here and they're not helping us. They teach us backhand, forehand, smash, all the techniques and skills that they have, they give us to us.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니까 저희도 뿌듯하고 너무 필리핀 선수들의 파이팅하고 열정을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소프트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필리핀 국영방송이 대구은행 팀을 기사화하기까지. 소프트 테니스로 이뤄지는 스포츠 외교인 셈인데 올해는 필리핀 유소년에게 재능 기부 행사까지 열며 교류의 문을 넓혔습니다. One more. One.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재능 기부한다는 게 너무나 보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실 거 믿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불어온 스포츠 한류 열풍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대관령 영하 19.9도, 철원 영하 15도, 서울도 영하 9.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실제 거리에서 느껴지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보온용품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체감상 추위는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는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내일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4.1도, 안동은 영하 10.3도로 어제만큼 춥고요. 낮 기온은 춘천 1도, 대전과 광주 2도, 대구는 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은 맑겠고요.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